우리는 그날 한 아이를 살렸다고 믿었어! 이 기쁨이 왜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날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묘지 위의 공기는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선 회색 비석들은 하얀 눈을 얹은 채 말이 없었고 그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마른 풀잎 끝을 스치며 낮고 긴 숨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노부부의 발걸음도 그 풍경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저 딸 하나를 먼저 보낸 늙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정진호 회장은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앞장서고 있었지만 걸음마다 묘하게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임직원 앞에서도 한치 흐트러짐 없던 어깨였는데 오늘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오른손에 들린 국화다발은 눈발에 젖어 흰 꽃잎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 한명숙 여사는 우산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남편의 방걸음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장갑 위로 드러난 손목은 유난히 가늘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라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안에 겨우 틀어막아 둔 것들이 와르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묘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석에는 익숙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수아. 그 이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한 부모의 인생 전체와도 같았습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 덮인 묘 앞에 국화를 내려놓는 순간 얼어붙은 땅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과거로 데려갑니다.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 장례식장 분향소에 맴돌던 향 냄새, 딸아이 머리칼에서 나던 샴푸 향까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은 늘 냄새를 타고 돌아옵니다. 명숙은 장갑 낀 손으로 비석에 쌓인 눈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돌 표면을 스칠 때마다 서걱서걱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위 먼지를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멈춰버린 딸의 얼굴이 저 차가운 돌 뒤에서 금방이라도 웃으며 나올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3. 딸의 나이는 그때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는데 남겨진 부모만 해마다 늙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분명 세월은 흘렀는데 내 마음속 시간은 어느 한 장면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날 말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다가도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몇 살이었을까를 계산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끝난 줄 알았던 슬픔도 계절 하나 바뀌면 다시 처음처럼 선명해집니다. 진호는 비석 앞에 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무기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협상도 했고 지시도 했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한마디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 앞에만 서면 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험을 망쳤다며 울먹이던 날에도 아버지랑 저녁 한번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날에도 그는 늘 바빴고 늘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후회는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달은 일이라는 것을 그는 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번 세게 불자 명숙의 목도리가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진호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시 여며 주었습니다. 부부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아픔을 마주보는 일이 때로는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비석을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네. 수아 어릴 때는 첫눈만 오면 그렇게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진호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눈사람 만든다고 장갑도 안 끼고 손부터 얼려오곤 했지. 그 짧은 대화 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문장 2개에 담긴 세월이 너무 길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 색이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7살쯤 되었을까? 2갈래 머리를 한 수아가 커다란 눈사람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한쪽 장갑은 어딘가에 떨어뜨렸는지 맨손으로 V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비석 아래에 살며시 기대어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늘 웃고 있었는데 엄마는 왜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었지만 오히려 묘지의 겨울 공기 속에서는 더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문 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멀찍이 빗자루를 끌며 지나가는 소리가 정막을 스치고 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의 빈자리 앞에서 평생 멈춰 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젊을 땐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가족은 당연히 내 곁에 머물 줄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 붙잡아야 하고 사랑은 미루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만년필을 쥐고 의사가 되겠다고, 아픈 사람들 앞에서 겁먹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진호는 그날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전화 통화가 더 급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쓰다듬고는 비석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진심을 겨우 꺼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그 한마디가 끝나자 명숙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이상할 만큼 젖어 있었고 절박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심장을 순식간에 먹게 만들 만큼 낯익은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그 한마디에 진호의 손에서 우산 손잡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역 구역묘 앞에 교복 차림의 한 남학생이 눈을 흠뻑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손에는 투명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분명 입학증처럼 보이는 종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종이를 품에 안은 채 무너질 듯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면서도 이상하게 입가에는 웃음을 참는 듯한 떨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수석으로 붙었어. 약속 지켰어.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선명하게 생전에 수아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 내리는 묘지 한복판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의 목소리를 닮은 문장이 낯선 남학생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상한 슬픔과 익숙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보다 더 굵어져 사람의 시야를 희미하게 가릴 만큼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남학생의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과 추위에 붉게 얼어붙은 콧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한 번쯤은 분명히 마주친 적 있는 것 같은 낯선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정진호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그 말은 단순한 합격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 수아가 생전에 수없이 반복하던, 어쩌면 그 아이의 인생 자체와도 같았던 약속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에도 밤늦게 공부하다가 졸린 눈을 비비며도 수아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꼭 의대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을 왜 저 낯선 아이가 하고 있는 걸까요?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장갑 너머로도 전해지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 아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학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지한 듯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눈 위에 쌓였던 눈송이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정수아 맞나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진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이 묘지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일반인에게 쉽게 알려진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눈 위에 발이 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지?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손에 쥔 파일을 더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상한 결심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왜 왔는지도, 왜 이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지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말한 건 뭐예요? 합격했다는 말.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남학생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아니면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이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합격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진호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도 늘 그 말을 했었습니다. 아빠랑 약속한 거잖아. 나 의대 갈 거라고.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순간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는 건가? 이 아이를, 이 이름을. 묻는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확인하고 싶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 혹시나 하는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남학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자신의 대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하얀 복도,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 명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닥, 분주하게 움직이던 의료진, 그리고 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한마디까지.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학생은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장면이 떠올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속에서 단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눈이 휘몰아치듯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남학생의 손에 들려있던 파일이 바람에 살짝 들리며 안에 있던 종이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 정진호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발이 잠시 옅어지는 틈에 종이 위에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 그리고 그 아래 또박또박 인쇄된 이름 하나. 정진호의 눈동자가 그 글자를 따라 멈추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 명단을 보아왔던 그 눈이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을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정수아였습니다. 명숙이 먼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고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눈빛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정진호 역시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이름과 눈앞에 서 있는 남학생의 얼굴이 서로 겹쳐 보였습니다. 현실이 어긋난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남학생은 두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 역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수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그런데 왜 이 종이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거 누구 이름이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사실은 답을 알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눈 밟히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학생이 들고 있는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잠깐만 보여줄 수 있어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그것을 받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눈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정수아. 틀림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생년월일, 그리고 입학 전형 정보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딸의 정보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큰 비현실이 시작될 것 같으면 오히려 믿고 싶지 않게 됩니다. 명숙의 머릿속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누군가의 장난이다. 아니면 단순한 오류일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만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파헤쳐야 할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 이름 뭐라고 했지? 이번에는 훨씬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지금 상황과 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진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되뇌었습니다. 김도현.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정수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 도연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손이 가슴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꽉 조여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수아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긴장하거나 감정이 북받치면 꼭 가슴을 먼저 움켜쥐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까지 닮아 있는 모습에 명숙의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신음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하얀 방 그리고 누워있는 여자아이. 정진호와 명숙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을, 그 말을, 그 기억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도연의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가며 목 안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그대로 무너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묘지, 낯선 노부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까지.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차갑고 밝은 불빛 냄새, 병원 냄새, 그 말이 이어지는 순간 명숙의 손에서 파일이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눈 위에 흩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듯 기억의 조각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누워있는 아이 숨이 약해지고 옆에서 누가 계속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순간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말을 삼켜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진호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 조명, 냄새, 그리고 그날의 시간까지 그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날의 장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본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울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눈물도 못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을 적셨지만 그런 감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장면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도 못했던 딸의 얼굴, 그 아이의 눈가에 맺혀 있던 작은 물기, 그것을 닦아주지도 못한 채 손만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까지.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이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까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말 한마디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날의 선택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진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였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진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딸의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결국 그는 문을 끝까지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묘지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진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단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그리고 그 병실 안에 누워있던 딸.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 남학생이 그 기억을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이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요. 그 한마디에는 부탁도, 두려움도, 절박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명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숙의 손은 도연의 팔을 붙잡은 채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맥박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어린 딸의 손을 붙잡았을 때 느꼈던 미묘한 떨림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더 세게 힘을 주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길에 당황한 듯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지, 왜 이곳에 온 건지도 그냥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도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온 사람의 솔직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정진호는 한 걸음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이제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보였지? 병원 이야기, 방금 말한 것들. 처음이야?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나?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꿈을 꿉니다. 같은 꿈입니다. 하얀 방, 기계 소리, 그리고 누워있는 여자아이. 그 아이 얼굴은 항상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은 너무 또렷합니다. 슬프고 무섭고 그런데도 그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명숙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도 생전에 자주 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늘 같은 꿈을 꾼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자꾸 보게 된다고. 그때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명숙의 눈에는 그런 혼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데 이미 믿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진호는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그 말은 담담하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아이가 수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간 적 있나? 어릴 때 큰 병을 앓았다든지.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크게 아픈 적 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진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살 때였지? 도연은 기억을 더듬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10살 아니 9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의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수아가 병원에 있었던 나이와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거 없어요. 병원에서 누굴 만났다든지.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누군가랑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정진호와 명숙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아주 천천히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이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은 더 굵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던 거리마저 흐릿하게 지워버릴 만큼 세찬 눈발이 세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로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단 몇 초면 끝낼 일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몇 번이나 멈칫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자 그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20년 전 병원 기록 확인해. 수아 사고 당시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전부.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갈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꿈에서 그 아이 얼굴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만 기억납니다. 그 눈이 계속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숙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 그저 눈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해도 그 아이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명숙은 지금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의 눈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진호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요? 진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진호에게 향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호는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내려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씩 천천히 꺼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중환자실, 장기 손상 그리고 장기 이식대기. 그 순간 명숙의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정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이름이 김도연입니다. 눈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기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눈에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진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이상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가슴 위에서 더 세게 움켜쥐어졌습니다. 장갑도 없이 차가운 공기 속에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손끝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부자연스럽게 들썩였고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이상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자 명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도연의 가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차갑게 울리던 기계 소리, 그리고 의사의 말.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아니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어야 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부정했지만 이미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진호 역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도연의 가슴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래 눌러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 회의실,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 기적적으로 조건이 맞는 공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보호자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택, 그 결정을 내렸던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모든 일들. 그는 한 번도 그 선택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에게조차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하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혹시 그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춰져 있던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명숙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결국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을 누르는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진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하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 위에 발이 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같은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받았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심장 이식이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진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듯 아니면 마지막 말을 꺼내기 위한 용기를 모으듯 명숙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진호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것이다. 눈이 다시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도연의 질문은 바람보다 먼저 세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의 존재를 뿌리부터 흔드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려쌓이고 있었고 발밑에서 밟히는 소리는 점점 더 둔해졌습니다. 마치 이 공간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진호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말하기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김도연이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름이었고 세상이 그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 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 위에 발이 깊게 찍혔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제 안에 있는 이 기억은, 이 감정은, 왜 저는 그 아이가 마지막에 뭘 느꼈는지 아는 것 같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 잔인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아이의 삶까지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코트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박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심장은 우리 아이의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그 부정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그 사실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진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선택을 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비석 쪽으로 옮겼습니다. 수아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도연을 향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놓아줘야 하는 한 생명이 있었다. 명숙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둘 다 붙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날 의사가 말했어요. 한 아이의 심장이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돌아온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던 꿈, 알 수 없던 감정, 그리고 방금 느꼈던 심장의 이상한 울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이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도연의 눈에는 그런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진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은 틀렸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대신이 아니다. 그건 이어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습니다. 명숙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는 늘 말했어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끝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도연의 가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픈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그 아이가 이루고 싶었던 길 위에 서 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다시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묘지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비석 앞에 서 있는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정수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눈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더 깊게 세 사람의 가슴에 쌓였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묘지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아주 작은 온기가 번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오래 묶여있던 무엇인가가 풀려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혼란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무릎을 까졌을 때 울음을 참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시험 결과를 숨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던 그 눈.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그 눈까지.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붙잡은 사람처럼 놓치지 않겠다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포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어떤 온기와 어떤 목소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곳이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 자리인지 말입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명숙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정진호는 그 모습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돌려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이름 위로 눈이 다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손으로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들었지? 그는 한 번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이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도연을 놓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위를 밟는 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진호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진호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말해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수술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명숙의 손이 다시 굳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비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입에서 그 다음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이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비서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부딪혀도 닦을 틈이 없었습니다. 숨이 고른 듯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수술 기록에 공여자 정보가 2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건은 따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정진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건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낮게 되물었습니다. 2건이라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일 시간대, 동일 수술팀 기록입니다. 하나는 공식 문서로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별도 보관 기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눈 흔적입니다. 명숙의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갈라지듯 흔들렸습니다. 한 아이를 떠나보내며 다른 아이를 살렸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 소리가 방금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박동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리듬이 하나가 아니라 둘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하나의 진실로 끝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그 위에 쌓인 시간이 또 다른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로 정리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원 미상이라는 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비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을 지운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조작 흔적입니다. 당시 병원 수뇌부 또는 외부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명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외부 요청이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아이가 더 있었다는 건가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답을 향해 가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복도, 빠르게 지나가는 들것, 그리고 잠깐 스친 작은 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누군가 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차갑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정진호의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만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두 개의 선택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추가 기록에는 긴급 상황에서 대체 경로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절차가 아닌 임시 조치로 진행된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도연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여전히 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동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리듬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선택,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옹이 아니라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안에 분명히 이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진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확인한다. 그날의 모든 선택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의 삶까지.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수아라는 이름 위에 쌓인 눈이 바람에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또 다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이 공기 속에 남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아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